이자 내고 사는 아파트와 월세 받고 사는 상가주택,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4억이라는 종잣돈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냐, 10억짜리 상가주택을 신축할 거냐, 이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내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입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 볼까요? 일단 내 종잣돈이 4억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6억을 받아서 아파트를 삽니다. 본의 아니게 영끌 해버렸네요. 자, 그래도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성공한 거죠. 기쁨을 누려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대출금은 6억이고 연이자는 4%만 해도 매월 이자가 2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방바닥에 내 돈을 깔아놓고 월 200만원씩 이자를 내면서 잠을 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르겠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의 넓은 아파트를 잠시 만끽해봅니다. 베란다에서 우아하게 커피도 한잔 마셔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이 두 가지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차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울 경기를 통틀어서 대부분 아파트는 주차 대수가 부족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매일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하 2층까지 내려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한 자리는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구석까지 차를 끌고 가봅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주차 자리는 없네요.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빙빙 돌아보죠. 그러다 결국은 이중 주차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씩은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서 길가에 주차하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자, 이게 뭐라고? 나는 이 짓을 매일 합니다. 소중한 나의 시간이 주차하는 데만 매일 20분, 30분 날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부모들이 애들에게 보통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뛰지 마, 조용히 해, 제발 좀 뛰어다니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식들이 재미나게 뛰어노는 건데 왜 제재를 시켜야 할까요? 애들은 뛰어놀아야 됩니다. 그게 애들인 겁니다. 자유롭게 큰 소리도 내고 신나게 놀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절에 부모님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놈의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극단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출입을 하다가 옆집에 사는 반려견에 물려서 사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는 위아래 옆으로 촘촘히 붙어 사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흘러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맡으면 짜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지금까지 이자 내고 사는 아파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월세 받고 사는 상가주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종잣돈 4억으로 땅을 사고 상가주택 신축을 합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대출은 6억을 받았고 이자는 월 200만원이 나갑니다. 우선 상가주택을 잠시 소개하자면 건물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에는 예쁜 네일샵과 미용실이 입점을 했습니다. 각각 보증금을 2천만원씩 받았고 월세는 100만원씩 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4천만원 받다 보니 내 자본금이 일부 회수가 되었네요. 그리고 총 대출금 6억에 대한 월 이자는 1층 상가 월세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내 건물에 대한 이자가 걱정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2층에는 투룸과 3룸이 두 채가 있습니다. 2층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70만원이고 3룸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90만원입니다. 보증금 4천만원을 받아서 내 자본금이 또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게 됩니다. 매월 160만원씩 말이죠. 보증금을 받다 보니 내 자본금이 8천만원이나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실제 투입한 내 돈이 4억이 아니고 3억 2천이 되는 겁니다. 실제 투자금이 줄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여유 자금이 생긴 겁니다. 이참에 재테크를 하면 어떨까요? 근처에 좋은 땅이 있으면 또 사도 되고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해도 되는 충분한 목돈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재테크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2층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은 내가 살게 될 주인 세대입니다.
3층, 4층 전체를 쓰게 됩니다. 70평대이고 복층형 주택입니다. 3층은 방 3개가 있고 화장실과 욕실이 2개가 있습니다. 거실은 4층 천장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있고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4층은 방 3개이며 큰 방은 애들 놀이방이고 그리고 공부방과 서재가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테라스가 또 있네요. 가족과 함께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테라스, 부부간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테라스, 애들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신축하고 살게 되면 애들이 놀이방에서 미친 듯이 뛰어놀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치 볼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는 딱 1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을 다 해줍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방금 얘기는 월세 받고 사는 상가주택의 경우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월 200만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사는데도 매월 돈이 160만원씩 월세로 꼬박꼬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목돈이 생겼죠. 자, 이렇게 10년을 산다면 과연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또 두 가지 경우로 볼 때 삶의 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0년간 매월 이자를 200만원씩 낸다고 고생하며 사는 사람과 매월 월세를 160만원씩 꼬박꼬박 받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상상해 보시면 비교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안전마진이나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르면 오르는구나, 내리면 내리는구나 말하는 말로만 하게 되는 내 돈이죠. 그러나 매월 일정하게 손에 들어오는 돈은 누가 봐도 워라밸에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아주 편파적이었는데요. 인정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혹시나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자 내고 사는 아파트 그리고 월세 받고 사는 상가주택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곧 돈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광해꾼TV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